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IM맘이라는 아이들을 가지신 어머니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여기 아이들 보면 쓰기가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중학생인데 너무 힘들어하네요. 방학 동안 기초 문법과 쓰기 공부할 교재 좀 추천해주세요. 중1학년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중학교 1학년은요, 시험에 이제 2학년이 되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영작하는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배운 부분에서 영작하는 것이 나와서 그 지문을 다 외우면 이 아이가 문법적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거나 어휘의 뜻을 몰라도 사실 글자 그대로만 써도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그걸 무작정 외웠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지거나 응용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때문에 점수가 깎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요, 일단 쓰기를 뭐 에세이라던가 제가 지금 저의 블로그를 보시고 아이들이 쓰기가 잘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자유롭게 쓰는 글들이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영작 실력이 있어야만 그런 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15문장씩 랜덤한 문장을 쓰게 하는 그런 워크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책에서 이제 부교재로 쓰는 영작 교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매일 녹음하는 숙제, 뭐 문법 개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쓰고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한꺼번에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 친구들도 사실 영어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계속 해온 거에 의해서 그 정도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쓰게 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일단 급한 불이라는 것은 이제 2학년이니까 시험의 서술형을 틀리지 않을 정도의 쓰기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방학이라는 이런 한정된 시간, 그리고 방학이 요새는 그렇게 길지 않죠. 한 3주 동안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방학 때 끝내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는 영어의 기본 문법이 정말 안 되어 있으면 이 교재를 써요. 이 교재는 그래머 조이라는 교재예요. 이 교재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저는 교재 바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교재만큼은 계속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교재는 이 앞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요, 언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문제가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그게 한 10장 정도가 돼요. 그리고 뒤에는 실전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까지 이렇게 연습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과에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만큼 많은 교재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요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문법을 시키실 때는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개념 있죠? 적어도 이 개념을 다 달달달 암기시키시는 게 기본이에요. 아이들은 보통 이 앞에 이렇게 설명이 있으면 뒤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보다가 잘 모르면 앞에 이렇게 돌려봐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 어떤 책이든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답지가 없어도. 왜냐하면 그 개념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고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앞에 개념을 암기시키시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겹더라도 반복적으로 풀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풀리고 개념도 암기했는데도 틀리거든요. 그 틀린 것을 정확하게 왜 틀렸는지, 뭐가 틀렸는지, 뭘 안 외워서 틀렸는지를 잡아주시는 게 문법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아무리 해도 안 느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개념을 암기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문제를 개념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데 그냥 한 장 설명 보고 옆에 있는 문제 풀고 문제 풀다가 안 되면 다시 설명 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기본부터 천천히, 뭐든지 영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걸 배우든 기본기를 중시하잖아요. 저는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테니스도 배우고 뭐 수영도 배우고 도자기도 배우고 골프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그때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그냥 라켓을 잡고 치는 것만 시키고요. 골프는 그립을 잡는 것만 시키고
시키고요. 도자기는 흙을 올렸다 내렸다만 한 달 동안 하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기본기를 항상 다져주셔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갔을 때도 무너짐 없이 구멍 없이 진행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요, 사실 중학생이 쓰기에는 너무 쉽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순서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중학교 학생들에게 혹은 중학교를 준비하는 고학년들에게 쓰는 교재예요. 저의 순서는 이래요. 그래머 조이를 이게 4권까지 있거든요. 4권까지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 비스타 1권을 끝내요. 그래머 비스타는 제가 이것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거는 다락원 교재고요. 이 교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그래머 비스타 1권은 그래머 조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왼쪽에 설명, 오른쪽에 문제. 왼쪽에 설명, 오른쪽에 문제.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했다고 이걸 다 안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보다 여기서 한 번 더 다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다지기용의 되게 기본 문법을 꼼꼼하게 배울 수 있는 거고, 진도는 한쪽씩 나가요. 저는 항상 한 과를 내주지 않고 한쪽씩 나가요. 그래서 요걸 끝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는 여기에서 배운 것은 잊어버리진 않겠죠. 반복되는 거니까. 하지만 요 책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 책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서술형 교재를 덧붙여 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한쪽만 나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같은 문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줘요. 이 책 정도 실력이 돼야 영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이 들어갈 때 영작을 같이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교재가 기본도 있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기본, 실력, 그리고 완성 이렇게 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당 이렇게 2개가 세트예요. 이렇게 2개. 근데 제가 지금 기본 책이 없어서 실력 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중학교 아이들 서술형을 보기에 되게 좋은 교재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설명이 나오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 그리고 순서대로 맞추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렇게 시제를 다 배우고 나면요, 시제가 다 섞여있는 이 내신 대비 실전 문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아이들 내신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교재까지 이렇게 해서 세트로,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요렇게 진도를 나가줍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준비를 하시고 싶으시면 그래머 비스타 1과 그 다음에 서술형 되는 중학 영문법의 기본편을 이렇게 세트로, 그럼 진도가 아주 똑같이 맞거든요. 여기서 비동사 배우면 여기서도 비동사 배우고, 여기서 조동사 배우면 여기서 조동사 배우고,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오면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와요. 같은 출판사 교재가 아닌데 탁탁탁 잘 들어맞아서 여기서 예습한 것을 여기서 복습할 수 있고, 다시 여기서 내신 리뷰가 나오면 여기서도 리뷰를 나오고,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머 조이가 끝났다고 해서 그래머 비스타 1을 스킵하는 것보다는 그래머 조이를 끝내고 그래머 비스타 1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1권 1이라고 써있는 건 보통 다 중학교 1학년의 개념인데요. 중학교 1학년의 개념도 투부정사, 동명사와 수동태, 분사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2학년을 다시 2학년 것까지 예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1권이라고 해서 1학년 거 아니야 하면서 2권을 이렇게 스킵해서 사시면 2권을 문제 풀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보고 그냥 아이가 설명 보고 뒤에 풀고 설명 보고 뒤에 풀고 뭐 이렇게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교재는요, 지금 저희가 했던 그래머 조이와 그래머 비스타를 좀 합쳐놓은 것 같은 교재예요. 이렇게 문제풀이 책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풀이 책은 왼쪽에 설명이 간략하게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념 이해 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도 왼쪽에 설명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리뷰 테스트까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풀고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얘는 그래머 비스타 같고요, 얘는 그래머 조이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왜 좋으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리뷰 테스트가 좋다고 했잖아요. 학교 내신하고 비슷하다고. 얘는 최신 내신 스타일을 다 분석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최신 내신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어요. 신유형이라고 표시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전치사 빈칸을 많이 뚫었는데 요새는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어요. 뭐 몇몇 학교에선 다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이 나이가 좀 많으시니? 그러면 애들이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제 영어의 그 트렌드에 맞게 문제가 변형된 문제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이름도 내신 공략이래요. 그래서 요 교재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방학 때 너무 많아서 안 할 것 같다 하시면 요 교재 하나만이라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형을 잡으려면 이 서술형 되는 이름값해요. 서술형 되는 중앙 영문법. 이 교재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요 교재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좋은 책을 추천해드려도 아이가 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거든요. 엄마 마음만 막 있다고 해서 아이가 따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뭐 어머니께서 해줄 수 있는 건 하루에 몇 장 정도 해라. 저는 항상 한쪽씩만 내주거든요. 아이들이 숙제가 많으면 많아서 안 하고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안 해요. 그래서 쉬운 책부터 순서대로 한쪽씩. 하루에 한쪽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과는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쪽씩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고 숙제를 하기 전에 어머님이 영어를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한국말로 다 써있거든요. 여기 외울 수 있게. 항상 모든 문법책에는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 부분만은 다 암기할 수 있게. 그리고 안 좋은 문법책을 고르는 방법은요 그 개념에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이 안 좋은 문법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책은요 왼쪽에 설명하지 않은 문제들이 여기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것만 외우고는 절대 여기를 풀 수가 없겠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교재들은 다 왼쪽의 설명만으로도 그거 암기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교재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교재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건 제가 잘 쓰지 않아요. 그 안 좋은 교재들은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